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널화의 방법인 CDMA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FDMA, 주파수 분할 다중 접근과 TDMA, 시간 분할 다중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FDMA, 주파수 분할 다중 접근의 경우 약간 이 링크를 가로로 쪼갠 느낌이에요. 가로로 쪼개서 하나의 링크를 한 사람이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요. 가로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쪼갠 거를 A, B, C, D, E에게 나누어줘서 각자가 그 작은 공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느낌이었다면 우리가 TDMA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쪼갠 느낌이라기보다는 세로로 쪼갠 느낌이에요. 하나의 회선을 세로로 쪼개서 한 번에는 나 혼자서 온전히 쓸 수 있긴 하지만 나 혼자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그 다음 사람에게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내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CDMA는 그 어떤 공간을 쪼개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간을 쪼개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우리가 시간을 쪼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과 조금 다르고요. 단지 쪼개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각자에게 코드를 부여한다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필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드 분할 다중 접근. 첫 번째, 각 지국은 데이터와 무엇이 있느냐? 각자 할당된 코드라는 게 있어서 이 두 개를 서로 곱하여서 정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널이 전체 대역, 모든 대역을 다 차지한다는 점에서 무엇과 다르냐? FDMA랑 다릅니다. FDMA는 하나의 채널이 전체 대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의 대역폭만 사용을 했는데 FDMA와 다르게 CDMA는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대역폭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지국이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TDMA와 차이점입니다. TDMA는 하나의 대역폭이 모든 지국이 동시에 보낼 수 없고요. 하나의 지국, 그 다음 지국, 그 다음 지국, 그 다음 지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것들이 서로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보낸다는 점이 얘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DMA는 한꺼번에 모든 대역폭을 다 사용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고요. 무엇을 이용을 해서? 바로 코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코드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코드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숫자에 4개가 써있는데 이 숫자 4개가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써져 있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돼요. 단지 이 코드를 우리가 같이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부여가 된다고요. 예를 들면 A는 이렇게 써졌다. 그럼 B는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 써드릴게요. 그대로 써보면은 B는 1, -1, 1, -1. C 같은 경우에는 1, -1, -1. D 같은 경우에는 1, -1, -1. 자, 우리 모든 코드들이 보면은 숫자가 비슷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코드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슷하게 생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알려드린 내용은 굉장히 이 CDMA라는 내용을 굉장히 쉽게 만든 내용이에요. 이걸 실제로 적용할 땐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섞어서 만드는 거지 이거는 가장 쉽게 만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4개의 코드를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4개의 코드를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하고 어떻게 섞이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2개의 섞이는 내용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여기가 A, B, C, D. 여기에서는 그냥 A, B, C, D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 2, 3, 4라고 이야기했는데 1번이 이용을 해주는 코드는 C1, 2번이 이용해주는 코드는 C2, 3번이 이용해주는 코드는 C3, 4번이 이용해주는 코드는 C4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얘네들은 지금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는
동일하게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사람 수가 6명으로 늘어나면 코드는 6개로 늘어나고요. 10개가 되면 코드도 10개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각각의 숫자들이 서로 다른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라는 걸 보내기 위해서는 이 코드에 먼저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덧셈과 뺄셈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실은 뺄셈도 필요 없고 덧셈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A와 B를 더한다 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서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얘를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랑 B를 더하면은 2, 0, 2, 0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요. 얘랑 얘 더하면 2가 되고 0, 2, 0 이렇게 써준다고요. 뭐 다른 식으로 더해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C하고 D하고 더해보면은 C하고 D는 1 아니지, 잘못 썼습니다. 2, 0, 마이너스 2, 0. C하고 D하고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 우리 이 정도 덧셈 할만하겠지. 그래서 덧셈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지금 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가 각각의 여기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걸 서로 더해서 이용을 해준답니다. 이게 덧셈. 두 번째는 이번에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곱셈은 두 가지 종류의 곱셈이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하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곱셈은 첫 번째는 숫자를 곱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2라는 숫자를 곱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특정한 숫자를 곱해주면 어떻게 보내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B라는 것에 만약에 3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써준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이 앞에 있는 게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하나씩으로 우리가 적용이 된다고요. 곱하기 3이면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곱셈을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 곱셈을 하나를 더 배워야 돼요. 어떤 곱셈을 배워야 되냐면은 만약에 이번에는 코드끼리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코드끼리 예를 들어서 A와 C라는 코드가 서로 곱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계산 방법이 달라져요. A와 C의 코드가 곱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랑 똑같이 곱하면 되거든. 1 곱하기 1. 그 다음 얘도 똑같이 1 곱하기 1 곱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지막 얘랑 곱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는데요. 하게 되면 숫자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이 숫자들은 무조건 우리가 곱해준 다음에 각각의 숫자를 더해줍니다. 더해줘요. 무슨 말이냐, 이걸 이렇게 더해주라고. 그럼 숫자가 몇이 나오지? 0이 나오지. 응? 얘네들 무조건 더해준다고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숫자를 또 다른 숫자로 서로 곱해볼까요? 어디? 오늘 내용은 이거 하나만 할 거니까 그냥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어색하고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B하고 D하고 한번 곱해볼게요. B하고 D하고 곱해보면은 동일하게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맞잖아. 이렇게 곱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숫자를 써봅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어떻게 해주라고요? 얘네들을 서로 다 더해주라고요. 그럼 몇이 나올까요? 동일하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따로 계산해주지 않고 눈으로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여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코드를 서로 곱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 것 같나요? 아마 해보신다면 알 수 있겠는데요. 무조건 0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플러스 값 두 개랑 마이너스 값 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 아무거나 해봐요. B랑 C랑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럼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니까 제로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것을 만약에 같은 것끼리 서로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C랑 C랑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C랑 C랑 곱해보면은 1 곱하기 1,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러면 1, 1, 1, 1. 그래주면 곱하면 몇이 나오지? 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코드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곱하게 되면은 정수, 숫자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코드를 곱해주면은 0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줄 수 있냐면 여기에 숫자 잘 봐볼래요? 같은 것끼리 곱하니까 어떤 숫자가 나왔지? 4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4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4라는 숫자가 나왔냐면은 지금 코드가 4자리잖아. 코드가 4개를 쓰고 있으니까 4가 나온 거야. 만약에 코드가 6개잖아. 몇일의 숫자 나오냐면은 무조건 6의 숫자밖에 안 나와요. 만약 코드가 8이면은 8로 나오고요. 즉 전체 한꺼번에 접속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으로 나온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섞어서 이제 한번 해보는 것 뿐이에요. 섞어서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A, B, C, D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이때 보내고 싶은 데이터는 우리가 세 가지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 0, 1, 마이너스 1. 0이라는 건 난 보낼 데이터 없습니다 라는 거고요. 1이라고 하는 건 난 보낼 데이터가 있는데 플러스가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는 거는 마이너스 값을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 각각의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데이터를 보내겠다 말했냐면은 1번 스테이션, 1번은 마이너스 1을 보내기로 했고요. 2번 스테이션도 마이너스 1, 3번은 0. 얘는 보내지 않겠다 말했고요. 4번 같은 경우에 1을 보내보겠다고요. 각각이 보내기로 한 거는 이렇게 보내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 보내기로 한 숫자와 무엇을 곱해주게 되냐면은 여기에는 각자의 코드를 곱해주게 된다고요. 코드를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랑 얘 정수하고 코드하고 곱했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숫자를 집어넣어 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두 개, 예를 들어서 코드와 그 다음에 숫자를 우리가 여기 써있는 것처럼 D1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숫자를 두 개를 곱해주면 몇이 되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왜냐면은 이 숫자는 코드가 1111이니까 1111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얘에다 한번 코드를 곱해줘 볼게요. 얘에다 코드를 곱해주면 C2에다가 D2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서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얘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C3에다가 D3를 곱해주면 몇이라는 숫자 나올까요? 0, 0, 0, 0. 왜냐면 0을 곱해주니까 다 제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0, 0, 0, 0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D에다가 플러스 2를 곱해줘 봅시다. C4에다가 D4를 곱해주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왜냐면은 그냥 본인의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게 각자가 보내는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에다 나의 코드 값을 섞어서 만든 이 데이터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내봅시다. 모두 다 한꺼번에 보내면 이 데이터가 하나의 링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섞여버리게 돼요. 섞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들이 서로 더해서 움직이겠지. 그럼 다 더해볼까요? 다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마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데이터가 돌아다닐 때 그 돌아다니는 데이터는 어떤 모습으로 써 있을 거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이라는 데이터가 이 가운데 링크에서는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내가 그 데이터 중에 하나를 읽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내가 읽고 싶은 상대의 코드를 여기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곱해줘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4번의 데이터를 읽고 싶어요. 4번의 데이터를 읽고 싶으면 우리가 이것도 옆에다 그냥 써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게 돌아다니는 데이터인데 우리가 4번을 읽고 싶잖아? 그럼 얘랑 4번이랑 곱해줘 본다고. 그러면은 두 개 곱해볼게요.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니까 두 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1. 두 개 곱해주면은 플러스 3. 곱해주면 플러스 1. 맞죠?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이거 없어지니까 4가 나오겠지. 그럼 4가 나왔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국이 총 몇 개였지? 4개였지. 4개니까 우리가 총 지국으로 마지막으로 나누어주면 무슨 숫자가 나올까? 내가 보낸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야. 왜? 이상해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내가 예를 들어서 1번의 데이터를 읽고 싶다 해봅시다. 1번에 플러스 1이었잖아. 그래 1번의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그냥 얘랑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곱해주고 나면은 요거 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동일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내가 3번의 데이터를 읽고 싶다. 3번의 데이터를 읽고 싶으면 얘랑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0, 0, 0,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아니 0000 말 잘못했습니다. 0000이 나오는 거네. 요걸 곱해주면 되잖아요. 이거 말 실수예요.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개 곱해주면은 플러스 3,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얘랑 곱해주면은 하나씩 곱해줘봐요. 하나씩 곱해줘보면은 몇이 나올까? 0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보낸 게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코드라는 걸 사용을 했던 이 코드를 가지고 각자가 보낸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CDMA라는 방법입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는 우리가 필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기 기본 아이디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말을 한다면 나는 분명히 동일한 언어를 가진 사람의 말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각 지국은 코드를 할당받은 코드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집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냐? 각 코드는 다른 코드랑 곱하면 아까 숫자가 몇이 됐죠? 0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하고 곱하면 몇이 됐지? 4라는 숫자가 나왔지. 근데 여기에서 이 4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맨날 4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동시 접속한 지국의 개수만큼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국이 4개일 땐 코드가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4개의 숫자가 나오고요. 얘네들이 특별한 연산을 하게 된다. 특별한 연산. 어떤 연산을 주냐?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친구가 곱한다. 두 개의 코드를 서로 곱하게 되면은 1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0이 된다는 거지. 2번은 자기 자신을 곱해준 거지. 자기 자신을 곱해주면은 우리가 전체 지국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3번은 여기에다 특정한 숫자를 곱해보겠다고. 특정한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했지? 그 숫자가 안으로 들어간다 했지. 그래서 만약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어떻게 됐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게 정답이겠지. 그 다음 4번.
우리가 두 개의 코드를 서로 더해줄 때 어떻게 된다? 두 개의 코드 서로 더해주는 거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어떻게 더해주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두 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더해주면 된다. 2, 0, 마이너스 0.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다음번에 들어갈 4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 때 데이터를 안 보낼 거면은 마이너스 1, 아니 데이터 0은 마이너스 1, 데이터 1은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정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0, 1, 0, 1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보낼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냥 0으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보낼 데이터하고 코드를 서로 곱해준 다음에 그 곱해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전체적으로 쏴주게 된다면 방금 내가 봤던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쏴준 내용이 가운데로 모이게 되면 그 가운데로 모인 전체 내용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전체로 모인 내용은 이런 식으로의 숫자로 나온다고요. 잠깐만요. 데이터 보내는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모든 주국이 데이터를 보내면 그 해당 데이터들을 합쳐져서 채널에 전송이 됩니다. 각자가 보낸 데이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는 0, 얘는 플러스 1을 보내게 된다면 그 데이터는 가운데서 합체가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합하여진 데이터는 그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라는 형태로 나오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코드를 알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코드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1번이 무슨 말을 하고 싶는지 알고 싶으면은 1번의 코드를 곱해주면 나오고요. 2번도 원하면은 2번도 서로 곱해주고 서로 우리가 코드만 곱해주면 그 곱해준 값으로 최종적인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D2의 값을 알고 싶다면은 우리가 여기 써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서 무엇 곱해주면 된다? C2. 그래서 그대로 써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서 무엇을 곱해준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서로 곱해줘 봅시다. 그림 좀 이상한데 곱해주면은 플러스 1이에요. 곱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없애주면은 마이너스 아니 요거 없애진 거 이렇게 없애지는 거지. 요거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4로 나눠주면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국은 숫자만큼 나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어떤가요?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어떤 말을 하고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 했었던 내용은 이게 중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은 일단은 덧셈뺄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른 걸 우리가 계산을 해준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어디에서 이용을 해주냐, 휴대폰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쓰고 있는 핸드폰 보이시죠? 그 핸드폰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이런 방법을 현재 써주고 있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우리가 접속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끝! 안녕!